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5과 한국의 교육 58쪽에 있는 말하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어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라는 말이 있는데요. 따로의 반대는 같이 또는 함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같이 배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같이 배운다, 함께 배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따로 배우는 것은 학원, 과외, 학원이나 과외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따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 이 유치원 아이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죠? 한글, 수영, 태권도, 피아노,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한글을 미리 가르쳐요. 자, 한글을 미리 가르쳐요. 왜요? 왜 한글을 미리 가르칩니까? 한글을 미리 가르치면 아이가 혼자서 읽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읽고 쓸 수 있다, 한글을 미리 가르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하면요, 읽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쳐요. 요즘 엄마들은요, 아이가 7살이 되면, 아니면 6살이 되면,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릴 때 교육을 합니다. 가르치죠. 어떤 것들을 가르쳐요? 피아노, 태권도, 미술,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 하는 교육을 조기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기교육. 그래서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을 조기교육이다. 자, 조기교육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점을 장점, 나쁜 점을 단점이라고 합니다.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신감이 커요. 그런데 이걸 얘기할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자신감을 키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말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과 한국의 교육 말하기. 아이가 많이 컸네요. 네, 이제는 밥을 먹여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먹어요. 내년이면 벌써 유치원에 들어가요.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에바 씨도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미리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자, 다음은 59쪽 듣기 부분입니다. 듣기 부분에 있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고등학교 3을 고3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11월이 되면요, 1년에 한 번 수능이라는 시험을 봅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원래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얘기하는데요. 수능으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보고요,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요, 1 더하기 1은 이런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은 뭐냐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르는데요. 시험을 치르다. 그런데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8시 40분에 시작하는데 8시 40분에 여기 시험 보는 장소에 가면 돼요?
안 됩니다. 시험 보는 장소를 시험장이라고 하는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입실, 도착. 자, 시험장에 도착하는 시간은요. 8시 40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야 돼서 8시 10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날 만약에 차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학생이 나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시험장에 8시 10분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요, 차가 막히지 않도록 출근 시간, 회사원들의 출근 시간을요, 9시에서 10시로 바꿉니다. 그런데요, 9시에서 10시로 바꾸면 더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늦게 만들다. 그래서 늦추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늦추다. 자, 완벽한 문장으로 써보면요.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다. 이렇게 뒤로 연기하는 것, 늦추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듣기 시험을 보는 시간에는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수 없어요.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듣기 시험을 보는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비행기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다닐 수 없는데요. 비행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비행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륙할 때, 이렇게 소리가 아주 크게 나죠. 그래서 이륙할 수 없고요.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착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착륙할 때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없습니다. 다닐 수 없습니다. 자,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면 엄마가 학생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먼저요, 학생 아이인데요. 엄마의 아이, 아들, 딸이 되겠죠. 이 아이에게요, 시험 보기 전날에 일찍 자세요, 일찍 자. 그래서 자장 이렇게 재워주진 않겠지만 일찍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다, 누가 자요? 학생이 잡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다가 아니라 학생을 재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엄마가 아이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찍 자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찍 재우라. 그 다음에요, 또 엄마가 학생에게 아침밥을 꼭 줘야 됩니다. 아침밥을 먹다. 엄마가 먹어요? 엄마가 먹지 않아요. 엄마가 음식을 줘요. 먹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먹이다가 되겠죠. 먹이다. 그런데 아침밥을 꼭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11월이라고 얘기했어요. 11월은 날씨가 어때요? 추워서 아이가 추우면 시험을 못 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엄마가 옷을 입어요? 아니죠. 입히다가 되겠죠. 근데 어떤 옷을 입힙니까? 따뜻한 옷을 입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입혀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긴장하다라는 말이 있죠. 긴장하다. 시험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떠는 것을 긴장하다예요. 네, 만약에 추우면 더 긴장합니다. 더 떨려요. 그러니까 꼭 따뜻한 옷을 입혀야 됩니다. 자, 그럼 듣기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듣기.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 관련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나영 기자와 내일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내일 수능 시험이 몇 시에 시작하나요? 8시 40분에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시험 장소 주변이 많이 복잡할 텐데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학생들이 교통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회사와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췄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경찰이 시험 장소까지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비행기도 못 다닌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학생들이 듣기 문제를 못 듣거나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내일 종일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수능 듣기 시험이 있는 1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만 비행기 출발이 금지됩니다. 그렇군요. 수능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또 그 성적이 대학 입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학생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주고 준비하면 좋을까요? 학생들이 내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오늘 밤에는 일찍 재우시고 내일은 간단한 음식이라도 아침을 꼭 먹여서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우면 더 긴장이 되니까 부모님은 자녀 옷을 따뜻하게 입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나영 기자, 도움말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방송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시험 시작 시간은 8시 10분이다. 아니죠. 8시 40분입니다. 하지만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도착해야 되죠. 1시부터 2시 반까지 듣기 시험을 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없다고 그랬죠. 1년에 여러 번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번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표 하세요. 자, 내일 아침에 회사원들은 10시까지 출근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9시에서 10시로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O가 되겠네요. 내일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비행기 출발을 못하게 했다.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모두는 아니죠. 그래서 1시부터 2시 30분까지만 듣기 시험을 보는 시간만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겠네요. 내일 학생에게 아침으로 꼭 따뜻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 따뜻한 음식? 아니요. 간단한 음식. 간단한 음식을 꼭 먹여야 되는 게 아니라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아무거나 먹여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간단한 음식이라도 먹이세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0쪽에 나와 있는 읽기 부분입니다. 어휘와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는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6년이죠. 6년 동안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있죠.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학교에 가기 전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계속 다닐 거예요? 아니면 취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요. 여기는 대학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죠. 대학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취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부터 봅시다. 초등학교 때는 보통 8살에 입학을 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죠. 그리고요, 중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요, 꼭 다녀야 된다. 꼭. 안 다니면 안 돼요. 안 다니면 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무라고 하고요. 초등교육, 중학교 교육 이렇게 해서 의무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은 꼭 받아야 됩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입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등학교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일단 일반적인 고등학교, 일반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문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전문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업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루는 직장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를 교육하고요. 아니면 나는 미용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건 짧게 줄여서 특목고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학 고등학교 또는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보통 공부를 아주 잘하는 중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교로 가요? 아니면 직업을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진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을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80%가 대학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주 높다. 교육열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읽기 부분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학교 교육 과정. 한국에서는 보통 8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한국은 3월에 새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학식도 3월에 있습니다.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한 학년이 2개의 학기로 되어 있으며 1학기는 3월에, 2학기는 9월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학기 사이사이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6년 다닌 후에는 중학교에서 3년을 공부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록금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특기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1월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데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능시험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이 시험을 매우 열심히 준비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계속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교에 가는데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 중 80%가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등록금 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다? 등록금 없이는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등록금 없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니죠. X가 되겠네요. 고등학교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요.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X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국에서는 3월에 새 학년이 시작된다. 네, 맞습니다. 한국 고등학생의 80%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본다? 이건 아니고요. 80%가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